제가 어렸을 때 그 C&A라는 문구점, 펜시용품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른 되고 보니까 그 C&A는 그 학생들의 백화점 같은 곳이었어요. 막 다양하고 화려하면서 막 그만한 쇼핑센터가 없는 거죠. 어느 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우르르르 이제 C&A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던 중에 너무 예쁜 샤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샤프가.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구경만 하러 왔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머니에 싹 넣었어요. 지금도 있나? 그 출입문에 그 도난 방지 시스템 있잖아요. 빨간 색깔 불 나오면서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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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순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얼른 그 주머니에 넣었던 샤프를 빼서 던졌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알바 언니가 호다다다다 뛰어와서 가방 좀 검사 좀 하게 다시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고 쫄랑쫄랑 따라가서 가방 열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뭐 안 나오죠. 가방 열어도. 제 몸까지 한번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주머니랑 어디랑. 그래서 제가 없어요, 저 안 훔쳤어요 이러면서 싫어요 했는데, 안 되겠네, 경찰 아저씨 불러야겠네 하면서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솔직히 얘기 안 하면 경찰 부를 거래요. 그냥 서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끝까지 얘기 안 했죠. 근데 진짜 경찰이 왔고 경찰 실제로 제 몸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안 나오죠, 던졌으니까. 때마침 사장님이 타이밍 좋게 매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경찰도 있고 내 친구들 벌벌 떨고 있고 나는 뭐 꿍하고 이러고 있고 벌 받는 자세 하고 있고 하니까 어수선한 분위기를 빨리 정리하고 싶으셨는지 오셔가지고 제 가방을 딱 열어보시더니 책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날 이제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친구들끼리 도서관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자 우리,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전과 시리즈를 가방에 몽땅 다 때려 넣고 이렇게 이제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에 딴 길로 샌 거죠. 네. 바로 도서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욕망에 지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들고 왔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바코드가 잘못 인식이 돼서 그 도난 출입문 그 시스템이 잘못 인식을 해서 오류가 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책을 막 연신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 문에다가. 근데 실제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기계 오류다 뭐 하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려버리고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알바 언니 딱 쳐다보면서 얼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막 그 알바 언니가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시간 좀 달라고 하면서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러는데 제가 왜 사과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시지 않으신데? 이러면서 억울해서 우시는 거잖아요 이랬어요. 정적이 한 5초 정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경찰 아저씨가 저보고 얼른 가라, 언니가 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알바 언니가 그때 딱 내가 너 때문에 오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전달받은 화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알바 언니가 내가 도둑년인 거 알고 있는데 나를 혼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우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장사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무언의 압박을 주고 일을 빨리 해결하려는 사장님 눈치 보는 애야. 미성년을 상대하기 어려워서 경찰을 불렀는데 그래 도움 좀 받을까 했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일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으니까 알바 언니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냐는 거죠. 그때 저를 보며 사과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나 때문에 우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던 그 모습과 그 마음의 진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3호선 화정역 로데오 거리에 있는 C&A 알바 언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욕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갔어야 됐어요.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적을 잃고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니까 문제, 사건,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처럼 이제 내 삶이 기구하다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을 잃었나, 또 어떤 욕망을 택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목적을 잃고 욕망을 따르면 책임은 배가 됩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둘째로는 두려움. 물건을 훔치는 저한테는 그 경보 시스템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죠.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 두려움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훔칠 뻔했던 샤프를 진짜 훔치는 위기는 면할 수가 있었어요. 또 알바 언니한테 대한 두려움. 당연히 가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알바 언니는 끝까지 저를 잡으려고,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경찰까지 불렀던 거예요. 또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오겠죠. 그런 경찰의 위험에 잔뜩 겁을 먹고 저는 훔치고는 싶었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넣고 벨이 울려서 다시 꺼내서 던졌어요 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즉 에고는요, 끝까지 나를 위한 듯 나를 위하지 않은 상태로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실 대충 살아서 그렇거든요.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잘 못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기. 용기가 없었습니다. 단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신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가 정해놓은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지 않으려면 용기 내서 말했어야 한다. 용기는 내 마음의 소리죠.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신을 초월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어쨌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저는 사주팔자대로 병맛 인생을 겪고 살았습니다. 사주팔자 개무시하고 사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저는 충분히 삶으로 벌을 받고 살았습니다. 멍청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저를 막 호되게 신문하고 혼내고 해서 부모님 부르고 막 미성년자 제대로 상대해가지고 완전히 호되게 혼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벌받는 삶을 굳이 안 살았지 않았을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성년이라서 법이 벌을 주진 않아요. 대신 삶이 벌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뉴스에 촉법소년 하는데 이런 벌을 받겠구나. 감옥보다 더 지옥 같은 삶.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살 수가 있겠어.